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 이상의 급락이라니 사실 저번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에서는 그렇게 많이 밀려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8% 가까이 빠진 건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한 건지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목부터 봐야겠죠. 자, NVIDIA slides as an AI giant touts Blackwell momentum, but margin worries hits stock.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Margin worries. 자, 바로 이 마진 우려가 주가의 하락 우려를 더했다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단 보시면은 이 현재 AI 거인의 블랙웰 모멘텀 강조에도 하락을 했다. 여기에서 AI 거인은 젠슨 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안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Chief Executive Jensen Huang said the need for more processing over power will increase as AI applications become more capable. 이게 굉장히 주요한 이 컨퍼런스 콜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는 AI 애플리케이션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연상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AI 모델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사고를 거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딥시크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된다면 그 자체로 연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곧 AI 컴퓨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논리인데요. 한마디로 이 딥시크 등장으로 인한 고가 AI 가속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반박했다는 거죠.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아쉬움을 산 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직면한 또 다른 대형 리스크가 바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내용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의 주식, 이 새로운 모멘텀, NVIDIA Stock AI Moment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저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대해서 매출 430억 달러를 전망하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65% 언뜻 봐서는 높아 보이지만요. 이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못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월스트리트 업비트. 여기에서 월스트리트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이 실적 보고와 가이던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최소 5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식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는 분명히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margin worries in focus, 마진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가장 먼저 보자면 두 가지의 이 리서치 결과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멜리스 리서치, 여기에 애널리스트 벤 라이츠는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1분기 총이익률 71%는 예상치였던 72%를 1%포인트 하회하는 수치라고 꼬집었고요. 이는 블랙웰의 빠른 생산 확대, 여기 보시면 expedite ram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빠른 생산 확대로 인해서 이 시스템 매출 비중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AI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지만 고객들이 AI 컴퓨팅 대비 이 ROI, 투자 대비 수비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팅 수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점을 두 번째로 꼬집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매출 둔화세와 더불어서 이익률에서 전망을 우려를 가득 사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엔비디아 제가 어제 빠질 거라 그랬죠. 못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갈 생각 있으면 미국 주식은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서 장중에 올라갔었어요. 3점 몇 프로.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시간에 의해서 1.4%인가 1.6% 빠지는 거 보고 아, 저것들은 떨어질 생각이구나. 그거 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서 그래요. 확 넘어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쟤네들이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제 핑계는 뭘로 잡았냐면 관세 얘기죠. 뭐. 관세로 인해서 했던 얘기예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무슨 얘기로 바뀌어요? 사실은 그거는 협상 카드였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시장의 뉴스를 반만 봅니다. 안 믿어줘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잘.
뭐 실적 얘기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안 봐요. 저는 시장의 추세와 왜냐면 이 차트에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차트를 딱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올라갈 거니 말 거니? 그럼 제가 안 올라가겠대. 그래? 그러면 안 좋은 얘기 나오겠구나. 하면 안 좋은 얘기 찾아보면 이런 얘기 때문에 떨어지겠네.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갈 거를 계속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면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쭉 계산을 해봤는데 그동안 상승폭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엔비디아는 하락세가 안정적으로 멈추거나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따진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큰 흐름, 그러니까 거의 2년치죠. 2년치의 상승폭에 지금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1차 조정이 96달러, 그러니까 120달러니까 여기서 한 20, 30%는 빠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토막이죠. 20%가 30%의 반토막인가? 하여튼 120달러에서 반토막 나는 가 62달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때려보면 정확하게 96달러, 79달러, 그다음에 62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들은 저는 아주 큰 흐름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좀 세게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에서 폭락할 때 사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서는 이 흐름을 보는 거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받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 폭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기 96달러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막 얘기를 길게 하게 되면 저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럴 텐데 이게 겹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저점을 여기로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 비율들을 계산하다 보면 겹치는 점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점들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96달러.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장이 세게 조정받으면 제가 중심과 중심 이하서부터 그쪽에서부터 사라고 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강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까지 62달러 반토막 나는 것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와야 돼요.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오게 되면 60달러 내려옵니다. 62달러. 근데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올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96달러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엔비디아 관심 주려면 진짜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와서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무슨 주식이에요? 작년, 재작년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렇죠? 종목이라 그러죠. 시가총액 400조 했던 애가 5천조가 넘어가는 그랬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몇 년 만에 10배가 넘어간.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웬만큼 안 빠지면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거나 하필이면은 이 좋은 엔비디아를 비싸게 사갖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96달러가 지금 중요한 자리고 62달러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저는 이걸 사느니 차라리 테슬라를 보면 많이 빠졌죠. 얘도 떨어져야 된다, 떨어진다 했는데 지금 아직 좀 더 떨어져요. 270달러 이제 진입하려고 그럽니다. 진입할 것 같죠. 지금 떨어진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다, 뭐 EV 문제다, 뭐 해갖고 뭐 이쪽 주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욕을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뭐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슬라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도 떨어졌죠. 엄청 욕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다 찬양으로 바뀌었거든요. 또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면 또 테슬라 또 찬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또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70달러 이하까지는 밀려야 되니까 이거 쉽사리 막 반등 줄 거라 생각해갖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